예, 안녕하세요. 테마 입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을 공부할 때는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기업의 대두 배경을 물어봐요. 그다음에 특징을 물어볼 거고 또 공기업의 유형이 있어. 어떤 건 공공성이 좀 강한 공기업이고 어떤 건 기업성이 강해요. 이 스펙트럼이 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된 법률이 있거든요. 국가 공기업들 특히. 어쨌든 이론상 공기업이 있고 내려가면 법률상 공기업이 있어요. 법률상 공기업은 준정부 부분에 속하 있고 이 준정부 부분 안에는 공기업도 있지만 준정부 기관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다음 기타 공공기관도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험도 안 나올 거고요. 애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가 볼 게 이제 법률상 공기업의 시장형하고 준시장형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의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 요걸 좀 봐둬야 됩니다. 자, 올라갈게요. 원래 기업은 누가 운영해야 돼? 시장이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을 누가 운영한다는 거야? 중앙이 운영한다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원래 세금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얘는 세금이 아니라 자체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적 성격이 있다는 거야. 대체 이러니까 특징은 공공성도 있고 기업성도 있어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주고 규제를 하는 거고요. 기업성이 있으니까 생산성 높여야 되고 독립재산이야. 독립재산이라는 거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그 다음에 수지 균형이 돼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설립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설립 동기는 조심할 게 있다. 이거는 기업은 원래 시장이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설립 동기는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입니다. 그치? 선진국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부재야. 이러니까 이런 기업적 성격도 다 누가 했다가 정부가 갖고 있다가 점점 커지니까 공기업으로 민영화로 나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시장에서 정부로 들어왔다가 지금 정부 실패 시대니까 다시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은 우리는 시장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부가 다 하다가 좀 커지니까 공기업이 되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설립 동기는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입니다. 기억나죠? 요금제 자연 독점. 원래는 요금제 이런 것도 기업이 했어요. 그치? 기업이 했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것들은 생필품이거든. 이건 가만 놔두면 한 기업이 다 먹어버려요. 자연 독점되니까 정부가 인수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 자본 부족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에요. 정부가 민간 기업 이걸 못하니까 정부가 뭐 한전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옛날에는 통신공사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던 겁니다. 됐지? 또 공공 수요 같은 것들 시장이 못할 거니까 근데 기업 성격이 있으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다. 뭐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지방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조차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매청 처음에 만들었죠. 나중에 담배인삼공사가 되죠. 어쨌든 전매청이란 정부 조직을 만들었다가 이걸 통해서 담배와 인삼을 전매를 했던 거고요. 커지니까 담배인삼공사 넘어갔다가 지금 민영화되었죠. 또 철도청. 처음엔 철도청이었어요. 공무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코레일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까지 코레일은 공기업으로 있지 민영화되진 않았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기업이라는 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운영하지 않고 정부가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사회주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정치 신조인데 자유주의 색깔, 자본주의 색깔이 아니라 사회주의 색깔이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시험에 사회주의란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시험 같은데 내가 사회주의란 용어를 행정학에서 처음 봤어 지금. 어쨌든 이건 자본주의 신조, 자유주의 신조가 아니라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약간 사회주의 신조처럼 기업을 국가가 운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기업도 유형이 되게 많아요. 밀턴 프리드만은 공기업의 이론 유형을 세 가지로 갈랐어요. 공공성이 강한 게 1섹타로 운영되는 게 정부 부처형이야. 이건 공무원들이에요. 우리가 봤던 정부 기업들, 양조예편, 책임운영기관 중에 특별회계. 이거는 공무원들의 형태로 운영되고 의회가 예산 결정해주고, 그치? 법률이 있어야 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되고 그다음에 적용되는 거는 정부기업 예산법이 적용됐죠. 그치? 예산도 국회 심의 받아야 되고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법인격 없어요. 반면에 준정부로 운영되는 게 있어. 공사형이 있고 주식회사형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사형은요, 이론적으로 100% 누구 거야? 정부 거예요. 민간 지분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액 정부 출자고 이걸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개별법이 있어야 돼요. 특별법이. 반면에 주식회사는 이걸 출자기업이라고 그래요. 출자기업. 자, 이거는 정부도 지분되고 민간도 지분되는 거야. 공동 출자죠. 이거는 전액 100%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출자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또 얘는 반드시 특별법이 있어야 되지만 얘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이나 상법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만들기 더 쉽겠죠. 또 얘는 제3섹터고 정부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민간이야. 법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끝나는 거고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심의밖에 안 나왔지만 국회 심의 의결이야.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봤듯이 이사나 감사 결정을 하는 애들은 임원 준공무원들이고 이건 정부가 임명해요. 반면에 직원들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이게 이론상 공기업이야. 어쨌든 중앙정부는 여기 적용되는 게 정부기업예산법, 또는 정부조직법, 여기 적용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법률.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도 또는 공사형이든 공단형이든 전부 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돼요. 이건 법률상이고요. 자,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에서 보시고 중앙 걸 주로 볼 겁니다. 이 관련된 법은 밑에 또 있어요, 이게. 내려가신 법이 있거든. 이걸 봐야 될 거야. 이거 보기 전에 오늘 뭘 볼 거냐면, 이거는 법에는 없고요. 매년 지정되는 거야. 그렇지? 시장형 공기업이 되려면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야 되고, 자체 수익이 85%가 넘어야 돼요. 그 중에 지정할 수 있어요. 이랬죠? 또 준정부 기관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50명이 돼야 되고 자산 규모가 10억이 넘어야 되고 1년 그 매출액이 30억이 넘어야 돼요. 이런 규정들은 뒤에 나옵니다. 그건 거기서 보시고 시험에 잘 나올 게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을 비교하는 문제하고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을 비교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옛날엔 100% 시장형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위탁집행형이나 기금관리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부터 할게요. 자, 잘 봐보세요. 기금관리형은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불려주는 거야. 불려주고 돈을 관리했다가 정부가 쓰는 거거든요. 연금 쪽이야. 그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성의 국민연금, 군인연금이 없어요. 군인연금이 없다는 걸 좀 조심하시고요. 연금이죠. 그 다음에 보험, 보증, 지능 쪽이에요. 또 자산 관리죠. 자산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지 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금융이라고 나왔네요. 전부 다 공통점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불려주는 거야 이렇게. 반면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쓰는 기관이야. 정부가 하기엔 전문성이 세니까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얘가 집행을 해주겠죠. 조심할 게 건강보험이야. 건강보험. 됐죠. 건강보험. 이거는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걷어가지고 병원에 나눠주겠지, 이게. 건강보험 여기 들어왔다는 거고, 제가 안 쳐놨는데, 근로복지가 국회직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국회직에서. 제가 유일하게 빼먹었던 건데, 이 근로복지가 연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증도 아니고, 보험도 아닌데, 지능도 아닌데, 이 근로복지가 기금관리용으로 국회직에 나왔으니까, 요걸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연금이 다 들어와 있죠. 연금이 있는데 군인연금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금관리형으로요. 그게 왜 안 들어왔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옛날엔 준시장형이었지만 이게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시장형으로 내려왔다는 것. 또 시험에 잘 나온 건 농어촌공사나 소비자원이라든지 연구재단이라 이게 잘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지만 안전이 들어갔을 때 가스 안전, 교통 안전, 이런 안전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위탁 집행형입니다. 됐지?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자격증을 보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요? 이런 것도 여기로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온 위주로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연금, 보험, 보증, 지능인데 건강보험은 아니라는 것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좀 바뀌었죠. 자, 옛날에 잘 봐봐. 전부 다 에너지 공기업들이야. 에너지 공기업이 규모가 커요. 가스, 석유, 석탄은 아니다. 석탄은 2조가 안 되나 봐요. 전력, 그다음에 지역 난방, 수력 원자력 발전소죠. 발전소가 또 4개 있어. 남동발, 화력발전이야, 이거. 남동발전, 남부발전, 발전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들하고 항만 큰 거 두 개, 공항 두 개예요. 인천공항하고 한국공항이라는 공항 두 개, 그다음 항만, 부산과 인천 항만만. 그다음 옛날에는 강원랜드가 이거 채용 비리였잖아. 채용 비리였고 광물자원공사라고 해서 이 광물 비리가 있었고 자원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 명박이형 때요. 근데 이게 광물광해공업으로 이름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원 투자 자원 그 뭐냐 광물 투자 안 하나 봐. 규모가 좀 줄었나 봐요. 그래서 시장용에서 이게 준시장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래서 에너지하고 공항 항만 비리 두 개에서 애공 항비였는데 이제는 강원랜드만 남았고 광물광해공사가 내려갔기 때문에 애공 한강으로 두 문자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가스 안전과 가스는 달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잘 나오는 게 마사회야. 마사회는 규모가 되게 큰데 이상하게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으로 있어요. 시장형이 돼야 더 감시가 심한데 이상하게 준시장형으로 있더라고요. 채용 비리가 많이 나왔죠, 여기도. 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광물광해공업이 원래 광물자원공사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 빼고 나머지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수자원하고 수력 원자력은 달라요. 이건 발전소고 이건 물자원이고요. 또 수도하고도 달라요. 수도는 지방이 사는 거, 지방 공기업이야. 수자원은 전국 물자원이니까 요거는 준시장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주로 시장형 위주로 외워두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내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고 이거는 근데 내년 2월 달 1월 말인가 1월 20일인가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하지만 내년 1월 달 되면 또 내가 아마 바뀌지 않았다면 수정 강의 안 하겠지만 바뀌었다면 수정 강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례 문제고 이거와 관련된 법률이 바로 밑에 뭐로 나와 있다는 거야.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법률 여기 있다는 겁니다. 또 지방 가면 뭐가 있어? 지방공기업법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에서 보실 거고 근데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법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심화로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준정부 분명히 제3섹타지만 정부가 만든 제3섹타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남은 거야? 이제 순수 민간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 되겠죠. 내려가서 누가 나온다는 거야? 민영화 개념이 나와요. 그지 민영화. 자, 근데 민영화라고 하지 않고 왜 민간화라고 했을까? 민영화가 두 가지가 있어. 원래 민영화는 밖으로 빼는 거야. 그지? 근데 민간 기법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내부 민영화라고 그러는데 합쳐서 그냥 민간화라고 표현해요. 민간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영리민간이야. 영리민간인데 공적 활동을 해요. 공적 활동을 하니까 정부가 지원하거나 규제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게 끝나면 누가 나타난다? NGO가 나타날 텐데 걔도 분명 민간이야. 근데 영리민간이 아니라 비영리민간이고 공적 활동을 해요. 약간 다르죠? 얘는 이윤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공공재와 관련돼 있다는 거고 뒤에 나올 NGO 같은 건 처음부터 공익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화 나왔을 때는 배경은 정부 실패, 이론적 배경은 신공공 관리론, 정부 실패 배경으로 민영화 얘기 나왔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 NGO 얘기로 넘어 들어가요.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